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우정이 어떻게 배신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찾아간 한 남자의 실화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수는 제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30년 가까이 함께해온 절친이었고 함께 사업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 말을 하는 남성은 김성호 씨입니다.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2살의 평범한 가장이에요. 아내 은정 씨와 초등학교 6학년 딸 지은이 그리고 70살이 넘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성호 씨의 카페는 동네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커피와 아늑한 분위기로 단골 손님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카페에는 성호 씨만의 이야기가 아닌 특별한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민수와 저는 중학교 동창이에요. 3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왔죠. 박민수 씨는 성호 씨와 같은 나이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우정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성호야, 우리 정말 오래 친구로 지냈지? 그러게 벌써 30년이야. 시간 참 빨라. 두 사람의 우정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서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명절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시간을 보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먼저 상의했어요. 민수 오빠는 정말 우리 가족 같아요. 지은이도 민수 삼촌을 정말 좋아하고. 민수 삼촌이 올 때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성호 씨의 가족들도 민수 씨를 진짜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특히 성호 씨의 어머니는 민수 씨를 친아들처럼 아꼈어요. 성호 어머니,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야. 성호보다 더 효자 같을 때가 있어. 5년 전 두 사람은 함께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성호 씨는 메뉴 개발과 서비스를, 민수 씨는 경영과 회계를 담당했어요. 민수가 숫자에 밝고 경영 감각이 있어서 회계는 전적으로 맡겼어요. 저는 커피와 서비스에만 집중했죠. 카페는 순조롭게 성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이 완벽했고 서로를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성호야, 우리 카페 정말 잘 되고 있어. 이대로만 가면 몇 년 안에 지점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민수야, 다 네 덕분이야. 경영을 네가 맡아줘서 정말 든든해. 하지만 작년 가을부터 민수 씨에게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밝지 않고 뭔가 무거운 표정을 자주 지었거든요. 민수 씨는 출근도 늦어지기 시작했고 카페 일에도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여보, 민수 오빠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무슨 일이 있나 봐. 성호 씨는 민수 씨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민수 씨는 별일 없다며 대답을 피했어요. 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별일 없어. 정말? 뭔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 사이 아니야. 하지만 민수 씨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휴대폰을 자주 숨기고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곤 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실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러던 중 성호 씨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고에 있어야 할 현금이 자꾸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고도 장부와 실제가 다를 때가 많았고요. 성호 씨는 민수 씨에게 물어봤지만 민수 씨는 항상 그럴듯한 변명을 했어요. 아, 그거? 어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잠깐 빼놨어. 내일 다시 넣을게.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줘.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성호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30년 친구인데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성호 씨의 어머니도 민수 씨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성호 어머니, 성호야, 민수 얼굴에 그늘이 졌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호 어머니, 응예전 같지 않아.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아. 가족들도 모두 민수 씨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여전히 친구를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거래처 직원, 사장님 박민수 씨가 카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는데요. 네? 대출이요? 거래처 직원. 내 3천만 원 대출 신청서를 가져왔는데 사장님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성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 씨가 자신 몰래 카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수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성호 씨는 즉시 민수 씨를 불러서 따졌습니다. 민수야 대출 신청이 뭐야?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그런 걸 했어? 그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라고? 거래처에서 직접 연락 왔는데 오해라고? 민수 씨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확하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성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나 빚이 있어. 개인적으로 빚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카페 돈에 손을 댔어. 뭐라고? 카페 돈에 손을 댔다고? 민수 씨는 몇 달 전부터 개인 빚 때문에 카페 운영 자금을 빼돌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총 금액은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쟁이들이 계속 독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우리가 30년 친구인데 왜 혼자 끙끙 앓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피해주기 싫어서? 지금 이게 피해가 아니야? 성호 씨는 분노와 실망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집에 돌아온 성호 씨는 가족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정말이에요? 민수 오빠가 그런 일을? 정말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야. 은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 씨를 친형처럼 믿고 따랐는데 이런 배신을 당한 거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성호 씨의 어머니도 크게 실망했습니다. 성호 어머니, 민수가 그럴 줄 몰랐네. 정말 사람 마음이란 게 알 수 없구나.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딸 지은이었습니다. 아빠 민수 삼촌이 정말 그런 일을 했어요? 지은아, 아빠도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야. 왜요? 삼촌이 왜 그랬어요? 지은이는 민수 삼촌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더욱 상처를 받았어요. 성호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30년 우정을 이렇게 끝내야 하는지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친구니까 용서해야 하는 건지 가족을 위해서 단호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성호 씨는 결국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하지만 카페에서 나가줘. 성호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다 갚을게. 민수야도 문제가 아니야. 신뢰가 깨진 거야. 어떻게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겠어? 민수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겨서 카페를 떠났어요. 성호야, 정말 미안했어. 너희 가족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민수 씨가 떠난 후 카페는 적막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업자가 사라진 자리는 너무나 컸어요. 정말 허탈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하지만 성호 씨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사장님 민수 씨가 동네에서 사장님 욕하고 다니던데요. 네? 제 욕을요? 내 사장님이 사기꾼이라고. 자기를 속여서 카페에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씨는 동네 곳곳에서 성호 씨를 사기꾼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소문이 퍼지면서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민수 씨 말이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민수가 카페 돈을 빼돌렸어요. 하지만 모든 손님들이 성호 씨의 말을 믿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어요. 가족들도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지은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민수 삼촌 이야기를 들으며 상처를 받았어요. 아빠 친구들이 민수 삼촌 얘기해요. 정말 창피해요. 지은아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야. 곧 다 해결될 거야. 은정 씨도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여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거야. 성호 씨는 억울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민수 씨 아시죠?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네? 민수가요? 네,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입니다. 피해자 진술서를 받으러 왔어요. 민수 씨는 성호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호 씨는 경찰서에서 민수 씨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민수야. 성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나 도박에 빠져서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 도박이라고? 언제부터? 2년 전부터.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었어. 민수 씨는 도박 중독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속였던 거였어요. 민수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창피해서. 그리고 너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성호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친구를 불쌍하게 생각하면서도 배신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민수야,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내자. 성호야,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내 가족을 생각해야 해. 성호 씨는 단호하게 말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3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어요. 민수 씨가 체포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민수 씨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30년 친구였는데. 사람들은 이제 성호 씨가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에도 다시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감사해요. 믿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성호 씨에게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해 주니까 다행이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가족들도 서서히 상처를 회복해 갔습니다. 아빠 이제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이해해줘요. 다행이야, 지은아. 아빠가 미안했어. 여보, 이제 정말 우리끼리 새로 시작해요. 성호 씨는 가족과 함께 카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성호 씨는 회계 업무를 직접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씩 배워가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은정 씨도 카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여보 혼자 힘들까봐 제가 서빙이랑 청소를 맡았어요. 지은이도 방과 후에 카페에 와서 간단한 일들을 도와줬어요.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말해요. 성호 씨의 어머니도 가끔 카페에 나와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줬어요. 성호 어머니, 우리 가족이 힘을 합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 가족이 힘을 합치자 카페는 예전보다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에서 성호 씨 가족의 선택이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년이 지나자 카페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요즘 카페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가족이 함께하니까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성호 씨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성호 씨는 이제 카페 운영의 모든 부분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요. 힘들지만 제가 직접 하니까 더 안심이 돼요. 그리고 성호 씨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모든 걸 맡기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죠. 성호 씨가 채용한 새 직원 수진 씨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천천히 해도 돼요. 성호 씨는 수진 씨에게도 처음에는 간단한 업무만 맡겼습니다.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아가기로 한 거예요. 한편 민수 씨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민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에요. 미워하지는 않지만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성호 씨는 민수 씨에 대한 원망은 내려놓았지만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카페는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역신문 기자, 사장님 카페가 정말 성공적이네요. 비결이 뭔가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성실하게 했을 뿐이에요. 성호 씨의 카페는 지역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카페로 유명해졌어요. 지은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지켜주셨잖아요. 지은이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은정 씨도 카페 일을 도우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여보와 함께 일하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나도 그래. 힘든 일을 함께 겪으니까 더 끈끈해진 것 같아. 부부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습니다. 성호 씨의 어머니는 이제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카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호 어머니, 성호가 이렇게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 힘든 일도 잘 이겨냈고.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계셔서 힘이 났어요. 3년째 되는 해에 성호 씨는 카페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늘어서 자리가 부족해졌어요. 옆 건물을 임대해서 확장하기로 했죠. 카페 확장 공사가 시작되자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장님 카페 크게 하시네요. 정말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다들 응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확장된 카페는 더욱 성공적이었습니다. 좌석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손님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4년째 되는 해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호야 민수가 출소했다던데? 그래? 벌써? 응모범수로 일찍 나왔다고 하더라. 민수 씨가 출소했다는 소식에 성호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불안했어요. 혹시 다시 찾아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민수 씨는 성호 씨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만 들려왔어요. 민수가 고향으로 내려갔대. 부모님 농사를 도우면서 조용히 살겠다고 하더라.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성호 씨는 민수 씨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성호 씨의 카페는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가족 카페군요. 정말 분위기가 좋네요. 감사해요. 저희 가족이 정성껏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에는 성호 씨 가족의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손님들에게도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어요. 지은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카페 일을 배우고 싶어요. 정말? 하지만 지은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아빠와 함께 일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지은이는 아빠의 일을 이어받고 싶어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성호 씨는 최근 카페 운영에 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쓰고 있어요. 출판사 편집자, 정말 실용적인 내용이네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책에는 성호 씨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를 통해 얻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호 씨는 지역 소상공인 모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호 씨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성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업자들과 나누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호 씨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청 직원, 성호 씨 모범 소상공인상을 수상하게 되셨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상을 받아도 되나요? 시청 직원, 물론이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신 거예요. 시상식에는 온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빠 최고예요. 성호 어머니, 우리 성호가 이렇게 상까지 받다니. 성호 씨는 수상 소감에서 가족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받는 상이라고 생각해요. 시상식 후 성호 씨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가족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 사건을 통해 성호 씨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그런데 성호 씨에게는 아직 하나 더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6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왔거든요. 그 사람은 민수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20살 청년이었어요. 민수 아들 준호, 사장님. 저 박민수 아들 준호라고 합니다. 준호야? 너 많이 컸구나. 성호 씨는 준호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가족처럼 지낼 때 자주 봤던 아이였거든요. 사장님, 저희 아버지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야,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매일 사장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래? 네 아버지가? 성호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사장님 아버지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야. 성호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민수 씨를 다시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준호야, 아저씨가 생각해 볼게. 답은 나중에 줄게.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준호가 떠난 후 성호 씨는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여보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 한편으로는 만나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만나기 싫기도 하고. 아빠 저는 아빠가 결정하시는 대로 따를게요. 성호 씨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호 어머니, 성호야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한 번쯤은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까? 어머니. 성호 어머니, 물론 다시 친구가 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마지막 인사 정도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성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기로 했어요.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고. 성호 씨는 준호에게 연락해서 민수 씨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성호야. 민수야. 민수 씨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도 많이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성호야, 정말 미안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민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교도소에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 그래. 성호야, 너는 내 유일한 친구였는데 내가 그 소중한 우정을 망쳤어. 민수 씨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지금 고향에서 부모님 농사일 도우면서 조용히 살고 있어. 다시는 그런 일 안 할 거야. 민수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알아, 성호야. 다시 친구가 되자는 건 아니야. 그냥 용서해줘. 성호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알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두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 그리고 준호 잘 키워. 고마워, 성호야. 정말 고마워. 성호 씨는 그 만남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민수를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속에 응어리는 풀린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성호 씨는 가족들에게 만남의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졌어. 아빠가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성호 씨는 그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현재 성호 씨는 5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성호 씨의 카페는 이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끼려 찾아와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져서요. 감사해요. 저희도 손님들 덕분에 행복해요. 성호 씨는 최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성호 씨의 경험담은 젊은이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에 진학해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빠도 졸업하면 정말 카페 일 도와드릴게요. 지은이가 정말 하고 싶다면 환영이야.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을게. 지은이는 방학 때마다 카페에서 일하며 실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일하니까 정말 보람 있어요. 성호 씨의 어머니는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카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호 어머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요. 은정 씨도 이제 카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여보와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나도 그래. 힘든 일을 함께 겪으면서 더 가까워졌어. 현재 성우 씨의 카페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인터넷에서 보고 찾아왔는데 정말 분위기가 좋네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성우 씨는 최근 카페 프랜차이즈 제안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돈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너무 크게 키우면 가족의 의미가 사라질 것 같아서요. 성호 씨에게는 성공보다 가족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서전도 출간했습니다. 출판사 편집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많은 분들에게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자서전은 출간과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책을 읽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성호 씨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연 주최자. 사장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성호 씨의 강연을 듣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포기하려던 일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성호 씨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최근에는 성호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습니다. 다큐 감독,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는 방송 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성호 씨는 이제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 성호 씨는 우리 동네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성호 씨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성호 씨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믿되 맹신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만큼은 지켜야 해요. 성호 씨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성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신뢰와 배신 용서와 화해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현재 성호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카페에 나와서 직접 원두를 로스팅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원두 볶는 냄새를 맡으면 정말 행복해요. 이게 제 일상이고 제 행복이에요. 그리고 성호 씨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목표예요. 성호 씨에게는 소박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성호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가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닌 가족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김성호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친구의 배신이라는 아픔을 딛고 가족과 함께 더 큰 행복을 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3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깊은 깨달음도 주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